일본에서 이직을 한 건 딱 한 번이라서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일본에서 이직 자체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의 이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직 활동을 할 때 겪었던 면접 과정과 그때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참고사항입니다.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 살고 있고 당연히 희망 근무지도 오키나와였습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건 리크루트 에이전트라는 이직 사이트였고, 여기서 담당자 면담 후 최소 연봉 조건, 근무 조건 등을 전달 후에 조건에 맞는 회사에 이력서를 돌렸는데 영업질만 골라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이력서 내용은 전부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입사했던 회사의 업무 내용은 신용카드 결제, 전자머니, 바코드 결제 등의 캐시리스 서비스의 도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 결제 등이 있는 곳이면 업종 전체가 영업 대상이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3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약 6년 반 동안 일본의 음식점 체인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면접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모두 외부로 진행됐고 총 3번의 면접, 그리고 1번의 인사부 면담, 마지막으로 일본의 인적성 검사라고 할 수 있는 SPI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1차는 3대1의 실무자 면접이었고 2차는 2대1의 부장급 이상 면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면접이 사장 면접이었는데 여기서 사실상 내정이 확정된 단계의 인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면접은 1차와 2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보다 걱정을 했던 게 SPI 시험이었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중도사원을 채용할 때는 이 시험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전부 찍었기 때문에 몇 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어느 회사나 그렇듯이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받았습니다. 보통은 1분 정도를 준비하라고도 하는데 저는 언제 일본에 왔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만 간결하게 소개했습니다. 약간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왜 일본에 왔고 또 어떤 경위인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 측에서 먼저 질문이 왔고요. 자연스럽게 답변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경력에 관한 심화 질문이었습니다. 이직을 할 때 이력서와 함께 보통 직무 경력서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할 텐데 중도사원은 신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제출한 직무 경력서의 내용을 토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은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점장 시절의 업무 내용과 성과를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요식업 출신 사원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면접관도 신기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 직장이었던 점장 업무에 대해서 받았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장 시절에 어떤 성과를 냈는가? 성과에 관련된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몇 퍼센트, 그리고 원가를 몇 퍼센트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달성했던 수치들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점포가 3년 연속 종업원 지속률, 그리고 근태 관리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사실도 성과로 덧붙였습니다. 근태 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위에서 답변된 내용에서 파생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답변을 한 거고요. 근태관리는 지금 당장 다시 점장일을 맡아도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 분야였고 이건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자체는 좀 길어서 생략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진 조직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점장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간에 파벌이 생기거나 멤버 간에 균열이 생기는 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타테나웃이라는 일종의 물갈이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직무 경력서에 이 타테나웃의 경험을 적었기 때문에 받은 질문인데 여기서는 매니지먼트 경험을 어필하기보다 멤버들과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업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멘탈 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이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라는 건데 사실 구인 광고에 적혀있는 업무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기업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점장이라는 전 직장의 업무 내용과 이 회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대답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서 일을 시작했던 2015년도까지만 해도 아직도 현금 결제가 주류였는데 해를 거듭하며 캐시리스 결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특정 결제 서비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 매상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을 현장 일선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회장님이 출판한 서적을 3권 정도 미리 읽고 와서
제가 소속될 부서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어필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면접관들도 심한 내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느꼈고요.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되 확실하게 질문이 올 때까지는 굳이 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였습니다. 아주 흔한 질문인데 장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걸 적는 게 좋지만 이번 면접의 경우 영업이란 업무 특성상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약간의 도끼를 강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장 시절에 한 달 평균 잔업시간이 100시간 이상이 이어질 때도 헬스를 해서 건강을 유지했고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여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단점에 대해서 말하려면 100개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면접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좀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어는 얼마나 할 수 있는 건가? 외국 국적의 사원이 아주 높은 확률로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단점을 언급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외국인 사원을 고용할 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력서가 통과됐다는 점에서 나라는 외국인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이력서를 심사한 사람과 면접을 보는 실무자가 다른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눈앞의 면접관이기 때문에 답변에 주의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관도 저한테 지금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건 알겠다. 그런데 읽고 쓰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걸 저도 어떻게 증명하고 안심시켜드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타켄시를 따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JLPT N1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 영업이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력서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진줄 사원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중도 사원이라면 JLPT만으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른 회사는 얼마나 지원했나요? 거의 면접 마지막에 받은 질문인데 보통 이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10개도 넘게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면접자의 지망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사의 1차 면접이 정해진 순간 진행 중이던 다른 기업의 면접을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면접관들이 반신반의하는 눈치길래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사퇴 메일을 전부 보여드리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나중에 입사를 하고 면접관이었던 지점장님께 들은 말인데 지금까지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라 참고하긴 힘들지만 저는 원래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재입사를 결정한 거라서 이 정도 회사가 아니라면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은 회사라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질러보는 것도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을 때가 누구든지 있을 텐데요.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이직을 준비하려면 그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이직을 한 건 딱 한 번이라서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일본에서 이직 자체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일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것 같았고 내 이력서가 대체 왜 통과됐을까?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지원자의 1차 면접을 보겠다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라고 해서 급여 조건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이직 활동이라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